자, 이번 중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큰 문제는 4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각각의 문제당 적어도 한 7, 8문제가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다 점수가 있을 거고, 어떤 문항은 뭐 1.2 배정되기도 할 거고, 어떤 문항은 4.5.2 배정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올 테니까 한번 유의해서 보고 복습도 해볼 겸 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큰 문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첫 번째, 클래스의 이름을 합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클래스의 이름 public 클래스, 자, 요거의 이름이 합입니다. 합. 브레스 유 열고 어딘가에는 닫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그리고 내부에 메인 메소드를 두고 다음의 내용을 클래스에 저장한다.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string args, 자, 이렇게 써 내려가야겠죠. 자, 브레이스 열고 그리고 어디선가에 또 닫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이제 이 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제 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2번 정수형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변수 n을 만든다. 정수형 배열 레퍼런스 변수 n을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int고요. 배열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n 이렇게 놓으면은 n이란 이름에 int형의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n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배열의 이제 선두 부분 레퍼런스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요건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int n에 브레스 열고 닫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3번 문제. 5개의 연속된 정수형 기억 공간을 생성하고 5개의 연속된 정수형 기억 공간, 그러면은 int 배열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걸 생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생성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int 5개 연속된 기억 공간 만들고, 요거를 new 연산자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면은 저 어딘가에 메모리에 5개의 연속된 하나, 둘, 셋, 넷, 5개 연속된 각각은 정수형 값을 담을 수 있는, 즉 int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new 연산자는 요게 첫 번째 선두되는 부분, 요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자, 그럼 그 되돌려 준 값을 어디에다 넣느냐? 바로 이 레퍼런스 값을 아까 2에서 만든 n에다 넣는다. 자, 여기 n에다 넣으면 n equal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이 레퍼런스 값이 n에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요거 이렇게 연결된 이 레퍼런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이제 n의 0이 되는 거고, 이것이 n의 1, n이라는 이름으로 요게 2, n의 3, n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자, 여기 이 배열에 32, 63, 72, 88, 15의 값을 순서대로 배열에 저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진 이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의 0에 32 넣어야 되고요. 32. n의 1에 63 순서대로 나니까, 자, 옆으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n의 2에 72 저장하고요.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거 잊지 말고, n의 3에 88, n의 4에 15. 자, 이렇게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죠. 자, 순서대로 배열에 저장했다. 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폼을 이용을 해서 위 4의 배열 값을 합산하여
썸에 누적시키는 코딩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변수 i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r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for 변수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 i라는 변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는 0서부터, 그런데 i에다 0을 넣으려면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전에 int i 이와 같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i에다 0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i equal 0서부터 i가 5개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놓고 i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i.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처음에 일로 와서 i가 0입니다. 자, i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자마자 일로 오는 거죠. i 값 0. 0은 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다음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i는 얼마? i는 분명히 0이죠.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i 값 하나 증가됐어요. i는 이제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1로 와서 그 다음에 무조건 1로 오죠. 1은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로 오죠. i는 얼마? 1입니다. 끝나면 이쪽으로 i는 이제 2가 되고요. 2. 그 다음에 1로 와서 2는 5보다 작으니까 이걸 하러 가고요. 그러면 이 i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다음에 1로 와서 i는 3. 요것이 이제 3이 되는 겁니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1로 와서 3은 5보다 작고 3. 4가 되고요. 4는 5보다 작고 요건 4. 그 다음에 1로 오면은 이제는 5가 되죠. 그럼 1로 와서 i는 5. 5는 5보다 작으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요 포문에서 이 i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껍데기를 씌웁니다. n에 그냥 i를 쓰는 게 아니라 n에 i 이렇게 쓰면은 n에 0, n에 1, n에 2, n에 3, n에 4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값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 누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에다가 문제가 자체가 그거였죠. 합산해서 썸에 누적시켜라. 자, 여기 썸에다가 더해서 그걸 썸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걸 다 돌면은 n에 0을 더하고 n에 2를 더하고 n에 2를 더하고 n에 3을 더하고 n에 4까지 더하는 합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썸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int 썸이라고 이러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기억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아울러 처음에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0에다가 더해서 가지, 이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값에다가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죠. 사실 자바에서는 이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더하면 바로 에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만 잘못돼도 자바에서는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에러, 여기 초기 값 집어넣어줘라 하는 에러가 나오니까 그거 여기서는 0이라고 넣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에 계속 누적시키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가 맨 끝에서 system.out.println 하고 썸을 출력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의 값을 다 더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어떤 추가되겠냐면 위 5의 과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폼 내를 코딩해라. 다만 합계 등의 최종값만큼은 폼은 바깥쪽에서 출력해둬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만 놔주면은 화면에 합계인 122만 딱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습대로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습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돌릴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이 합계만 낼 것이 아니라 출력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프린트 옆으로 계속 찍어야 되니까 프린트 하고 뭘 찍냐면 ni를 찍어라. 그러면은 ni가 처음에 30이니까 i가 0일 때 32 찍고 그 다음에는 또 넘어가서 이렇게 찍을 텐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폼 내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 브레이스를 열고 어딘가를 또 닫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닫아주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놔봅시다.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NA0 찍고 NA1 찍고 NA 찍고 그 옆에다가 뭘 하냐면 플러스라는 기호도 찍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누적도 시키지만 NA0 누적시키고 NA1 누적도 시키지만 동시에 NA0 누적시킬 때 NA0 값 찍고 NA0 32라고 찍고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라고 찍고 그 다음에 또 일로 넘어오면은 NA1 값도 하고 NA1 값 찍고 그리고 플러스. 그래서 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요겁니다. 맨 마지막에 NA4를 찍고 NA4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도 플러스를 옆으로 찍으면 안 돼요. NA4를 찍고 그 옆에는 이퀄을 찍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4일 때만큼은 이 옆에다 이퀄 찍도록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여기에서 그래 플러스 찍어라. 언제 찍느냐면 if i 값이 4보다 작을 때까지는 4보다 작으면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ystem.out.print 하고 n의 i를 찍는데 그 옆에다가 equal을 찍어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옆으로 쭉 찍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포문으로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 하나 찍는 거죠. system.out.print 지금은 줄을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넘겨도 관계없지만 자, 뭘 찍습니까? 썸을 찍어라.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아까 이쪽에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브레이스 닫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에 대해서 브레이스를 닫아주면은 이제 프로그램은 종결됩니다.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여기 우리가 아까 요쪽에 전체 배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여기 5이라고 5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이 5라고 적는 거 대신에 일일이 이거 알아야 숫자를 세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라고 적는 거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다? n의 배열에 점 길이 length라고 대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일단 요까지 해서 한번 실제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화면에서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이 자바 프로젝트의 이름을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썸 다시요.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바 프로젝트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클래스 이름은 합이라고 하도록 했습니다. 자, 합. 자, 그러면 여기 합.자바라고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 클래스에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라고 놔야 될 거고요. 자, 브레이스 열고 닫고. 자, 이 배열 만들어야 됩니다. 배열 n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다음에 n에다가 배열을 인테저형으로 5개를 연속으로 생성시켜서 거기에 참조 변수를 n에다 넣고요. 그리고 n의 0에는 32, n의 1에는 63, n의 2에는 72, n의 3에는 88, n의 옆으로 이렇게 놔도 관계없습니다. 15. 자, 넣고요. 자, 다음에 이제 i야 int 합계를 위한 sum 그리고 초기값 0이라고 넣어주고요. 자, form을 돌립니다.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값 대신에 n의 배열에 대한 length 길이 적어주고요. 서부터까지 그리고 i를 증가시키면서 뭘 하느냐? 물론 이제 합계를 내야죠. sum은 sum 플러스 n의 i. 자, 그 다음에 if문 들어가고요. i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system.out.print 해서 n의 i를 찍고 그 옆으로는 플러스라고 찍어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ystem.out.print n의 i를 찍는데 그 옆에는 equal하고 찍어라. 자, 이렇게 모습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제 for문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system.out.print 하고 바로 이 결과의 sum을 살짝 적어주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원했던 결과 맞나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